요즘에는 어딜 가든 디지털을 안 통하는 곳이 없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이 누군가에겐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나눠보는 인권톡톡. 오늘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분들이 받는 차별과 배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결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더 자세히 알려주실 이근옥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노인분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0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법인 원이라는 로펌에서 공익인권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했었습니다. 업무 분야는 주로 성폭력 피해자, 난민,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변호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후활동가 등 공익인권 활동가를 변호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와 관련해서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될 윤리적 규범이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업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0월부터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기후위기는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후활동을 하면서 노인 인권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분들의 디지털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4%이고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저소득층 87.8%, 장애인 75.2%, 농어민 70.6%, 고령층 69.9% 순으로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등장한 QR인증 방역 패스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무인 서비스,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문하기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부터 교통정보 검색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의 결과인 정보 소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삶의 질과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자존감 하락, 우울, 고립감 악화에 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근거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해 검토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에 관련된 상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은 배제되고 소외될 위험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을 상용화해서 노인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책은 전산화에서 정보화를 거쳐서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는 법률이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그런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 그리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가진 국가이니만큼 모든 사람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밖의 정보와 관련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주요 관련 법률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권리를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엔과 EU,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들 또한 정보 접근권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관련 규범을 구체적으로 정립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EU는 2019년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여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영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디지털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현재 노인분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정보 소외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서는 컴퓨터 문서 작성이나 코딩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도 좋지만 보다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하고 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등 노인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차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육 과정을 통한다면 노인분들도 디지털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가 점점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점 모바일 어플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 웨이팅 어플을 잘 모르는 노인분들은 병원이나 음식점에서 다른 사용자보다 오래 대기하거나 이용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쉬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디지털 용어를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또 직관적인 화면으로 바꾸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눈에 들어오도록 바뀐다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디지털 기기의 편리화도 좋은 방법인데 대면 서비스의 축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도 디지털 기기가 아무리 다루기 쉽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이 꼭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과 병행해서 아날로그 방식도 그런 제공을 함으로써 노인분들께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분들의 정보 접근권은 꼭 보장되어야겠죠. 혹시 이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누구든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대면 상담 창구를 운영하거나 또는 전화 상담을 운영해서 그런 노인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라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기기로 인한 노인의 차별과 배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근옥 변호사님과 함께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돼서 노인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또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그런 인권 보호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권고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로서도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나눠보는 인권 톡톡.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은이었고요. 변호사 이근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